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법원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비법전수 카페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빨리. 그래 나도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어떤 요약을 해드리자면, 법원 경매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괜찮았던 시장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후의 부자로 조금이라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보수적인 재테크라는 수단을 하나 달긴 달아야 됩니다. 헬리콥터가 떴는데 헬리콥터에 미사일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죠. 그죠? 똑같은 헬리콥터인데 거기에 기관총을 장착하느냐 또는 헬리콥터에 타가지고 권총으로 막 쏴댔느냐, 그죠? 또는 헬리콥터에 미사일이 하나 두 개씩 달려있느냐, 로켓포가. 그거에 따라서는 똑같은 헬리콥터인데 어떤 건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건 겁이 안 나기도 하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나인데 그 나에게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나는 재테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면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무엇인가를 하기는 하실 거고, 한다면 엉뚱한 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다양한 재테크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죠? 그 중에 보면은, 뭐가 있지? 그러네요. 65쪽에, 유혹당하는 투자의 유형 중에, 원금 보장이 꼭 된다. 확정금리를 줄게.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 요런 거. 지금 요거에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언급한데 안 걸리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웬만하면 다 거기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맞죠? 예. 특히 젊은 여성분들 펀드 다 했죠? 예. 왜? 남이 하니까. 그랬죠, 아까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펀드에서 그 당시에 돈 번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해요.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갖다가 돈을 날린 돈이 몇 조만 될까요? 너무 아깝다. 그 돈을 나한테 주지. 그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너무 아깝죠. 돌이켜보면 정말 아까워요. 그죠? 우리가 호텔에 가서 뷔페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보통 10만원 정도 합니다. 맞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을 호텔에 가가지고 정말 탁 폼 잡고 혼자서 뷔페 착 먹고 나와도 1년이면 120만원 쓴다. 내가 주식에서 날린 돈이 돈 1000만원이다 그러면 8년 동안 호텔에 매일 가가지고 뷔페를 먹을 돈이 된다. 주식에서 그 돈 이상 날리셨죠? 차라리 뷔페를 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회에 있는 그런 가치, 나를 좀 즐길 수 있는 가치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안 하게 돼요, 함부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기획부동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거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 어떤 누군가가 꼬셔서 했다. 요거는 절대 안 돼. 그거는 자기의 돈을 너무 홀대하는 거죠. 자기가 애써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그렇게 홀대해 버립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경매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경매를 배우고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경매를 잘한다는 거하고 경매를 시작한다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겠죠. 경매는 아무나 합니다. 그 아무나에는 뭐냐면 엄청난 공부량을 안 해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가 안 돼 있어도 돈은 법니까? 예, 법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어렵다던데요. 예, 권리 분석이 어려우시면 권리 분석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5만 원만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웬 봉이냐 하면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원주지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주지사장이 이제 예비지사장이죠. 그 사람이 현재 도로공사 출신이에요. 도로공사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매시장에 갔더니 공인중개사가 권리 분석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이 궁금한 거예요. 권리 분석만 해주는데 60만 원을 달라고 그런답니다. 웃기죠? 예. 그냥 법무사는 5만 원만 주면 이게 웬 봉이냐고 하는데 또 그런 데 가서 걸리는 놈이 또 있어. 항상 그렇게 있어요. 시장은 존재해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고수가 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갖는 편견 중에 하나죠. 야, 경매란 거 그래 좋다. 한번 관심 가져볼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될까? 경매는 법으로 움직인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야, 그럼 공부를 언제 하란 말이냐? 아유, 이 공무원 시험 할 때 책 논 지도 언젠데 아유, 이제는 한글로 써진 건 지긋지긋하다. 라는 입장인데 또 무슨 법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경매 어떤 법 같은 건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권리 분석이 안전하다고만 평가만 받으면 돌아다니는 거죠.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냐. 그래서 낙찰 받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10번 가면 한 번은 걸리겠죠. 그죠? 걸립니다. 왜? 소도 뒷걸음질에 뭘 잡으니까. 뭘 잡죠? 예? 저기는 강원도 출신이신가 보는데 보니까 외양간에 뱀 나오고 막 그런 데니까. 소도 뒷걸음질 치면 쥐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쥐 잡는다고 소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뭐 키웁니까? 고양이 키우지. 그러니까 간간히 벌어지는 현상에 또 전부다라고 보시면 안 돼. 그래서 10번이나 20번 나가면은 한 번은 붙습니다.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고 하면 그래도 돼요. 그게 경매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리 분석이 완벽하다, 안전하다는 것만 아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경매로 돈을 벌 자격이 되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입찰서를 쓰는 걸 모르겠는데요. 예, 인터넷을 뒤지면 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현재 입찰할 때 거기에 있는 집행관 옆에 있는 그 사무원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이분 다 달렸으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예, 제가 경매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걸로 9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의 90%는 말이다. 말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말은 입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예? 그럼 말을 잘하려면 입을 어떻게 해야지 되죠? 머리가 좋아야 말을 잘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경매의 90%가 입이다, 말이다라고 할 때는 뭐가 좋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 머리가 좋은 걸까? 여기서 또 한번 헤매시는 거죠. 예. 말만 제대로 문장 구성을 할 줄 알면 머리는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무나 한다, 진짜로.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합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거를 왜 이렇게 고수가 적을까요? 라는 대답에 의문점을 달아야 돼, 또. 왜?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한 반에 60명이 수업을 들으면은 60명이 동일하게 1등을 합니까? 1등이 있고 60등이 있습니까? 60등 꼭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또 차이가 나. 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고수가 되는 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고수가 분명히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좁아 보이는 겁니다. 등수 차이가 나듯이. 그죠? 60등한테는 1등이 도대체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1등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1등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뭐 특별한 교과서 있니? 뭐 참고서 보니? 그러면 아니 나 교과서 위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특별한 기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그럼 그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줘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특별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별한 게 있다라고 꼬시는 사람한테 가서 눈탱이를 맞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순수한 지금 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매를 이제 나 시작해봐야지 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장소에서 엉뚱생뚱한 인연을 만나서 또 고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에 원인을 주고 인연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는 특별한 기교가 없다. 모두 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두 다. 그럼 특별한 기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경매의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럼 뭘 공부하길래 도대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냐?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궁금한 어떤 열정이 좀 떨어지면 공부 내용을 삭감합니다. 제가 깎아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은 조금 덜 알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줄여줍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얘기해 줄까요? 네. 자, 이렇게 재테크는 돈 버는 공부니까 긴장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해놓고 되게 경직돼서 암기식으로 가르치면 특별한 게 있는 거지. 그죠? 네, 어떻게 하냐면 경매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왜 나의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포토샵 프로그램 아시죠? 네, 화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사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죠. 다 그게 포토샵인데. 자, 포토샵 프로그램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면은 잘 작동이 안 돼요. 늦게 구동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컴퓨터가 버그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경매는 포토샵처럼 명확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인데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돌리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잘 구동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경매 탓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구동시킬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즉 CPU가 떨어지고 그 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나로부터 잡으면 공부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가장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면은 권리 분석이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아까는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매번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이왕이면 공부를 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칫솔이 집에 하나씩 있듯이, 그죠? 형제지간에 그냥 야 칫솔 하나로 돌려 쓰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죠. 그래서 돈은 나가지만 하나 사죠. 권리 분석도 물어보면 솔직히 동일한 효과는 내지만 아무래도 느리고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해대야 되느니, 내가 뭐 이 지식이야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냥 가서 배워버리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온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그냥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책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권리 분석의 책자의 내용은 한 50페이지가 안 됩니다. 자, 50페이지 그러면 50이 떠오르니까 많이 연상되는데 몇 장이죠? 25장이잖아. 신문이 한 몇 장 되죠? 이게 한 몇 장 되죠? 종이신문도 몇 장 됩니다. 한 일주일치 정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정도 지식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실 때 본 책의 두께는 몇 페이지 되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이만큼씩도 더 되죠? 그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봤던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공부량도 엄청날걸요? 그죠? 그런데, 돈 버는 그 공부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 권리 분석은 정말로 양이 적습니다. 필요한 지식도 몇 개 안 돼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할 때 알아야 될 차에 대한 지식과 버스에 정비하는 기사가 알아야 될 차에 대한 지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버스 기사, 정비 기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예. 근데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차 이렇게 핸들 돌려봤을 때 뻑뻑함이 있는가? 뻑뻑하면 그 핸들 유압이 좀 떨어졌을 수 있고, 또는 타이어 공기가 빠지면은 뻑뻑해지죠. 그쵸? 그 다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좀 주행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밀려. 이거 병이 났구나. 또 평소와 다르게 매연이 나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과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병이 났구나라고 아는 정도면 버스기사한테는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버스기사처럼 투자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권리 분석을 가르치는 사람은 정비 기술자만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상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버스 기사만큼 필요한 게 아니고 정비 기사만큼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 얘기를 오늘 들어서 다행이지만 안 들은 입장에서 입문하면 그게 진실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벌려고 선택한 경매의 길에 가가지고 연구하러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러면서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그래서 경매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번다면서 지금 하는 거 왜 공부만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매할 때 공부량은 극소다. 꼭 명심하세요. 요 말 대충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헛공부하는 사람 꼭 생깁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한 1년 정도 남들은 경매로 똑같이 들어와서 이만큼 성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요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팔자에 돈이 없나?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신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에서 첫 번째가 권리 분석 있었죠? 67조. 이거는 5%다. 68쪽에 5%라고 써놨습니다. 맞죠? 68.5%. 내가 공부하는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 그럼 나 지금 이제 신났어. 나 이제 잘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요구되는 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맞죠? 자,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은 눈앞에 멀쩡히 지어놓은 시장과 옆에 형성된 시장을 보고서도, 야, 이게 환산하냐. 이렇게 환산한 거 보니까 여기 뭐 새도 잘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건축사라는 그 눈에서 보면은 맨 땅에 저런 임야를 보고도 야 저기에다가 에버랜드 같은 걸 지으면 돈 좀 벌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은 앞에서 좋은 직장에 다닐 때 야 얘가 좀 좋게 돈을 좀 벌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또 눈이 좀 밝은 사람은 3살짜리가 떡 넣고 가면서 떡을 주면서 좀 있다가 5분 있다 먹어 얘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강한 3살짜리 아이를 보고 야 얘 좀 성공하겠는데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점쟁이만 예측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씨앗을 뿌리면은 사과나무가 생기고 사과를 얻는 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몰라요? 알잖아, 다. 그죠? 콩을 심으면 뭐가 생깁니까? 콩이 생기지. 그러면 콩 농사 지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 근데 안 해봤는 거 왜 콩 생긴다고 얘기를 단언을 하시냐?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모두가 점쟁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가치가 있다 이죠.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생기더라. 분명한 건 이거는 확신이 생기죠. 생깁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신미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어떻게 훈련하지요?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권리분석이 5%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크다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는 게 경매의 고수가 되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보면은 야 이거 좀 되겠다라고 느껴야 되고 어떤 부동산을 보면 안 되겠네 라고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팔고 나면은 오르는 놈이 있고 그죠? 한 20년 버티다가 야 봐라 뭐 당신이 이거 사가지고 안 되지 않았냐 어쩌나 이거 탁 파니까 6개월 만에 또 올라 미쳐버린다 이게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면 재화가 생기는 사람이다. 모두 다 팔자에 돈이 있어서 그렇다. 부동산 가치평가 눈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에 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후회하고 계시죠? 그때는 다 이거 왕건이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참 잘 골랐다. 근데 후회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면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느냐? 겉을 봐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누구나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면을 봐라라고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은 다 객관식으로 눈에 뵈는 걸로만 판단한다. 그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렇게 생활을 해온 게 1, 2년입니까? 수십 년입니까? 수십 년이다 이게. 자, 본인이 혼자 독학하고 복습을 해온 거예요. 계속 선생이 돼서 계속 복습한 거예요. 나쁜 거를. 책 보면 눈에 보면 판단하고 이렇게 들리면 바로 판단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삼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고쳐지겠냐고요. 안 고쳐진다. 미래를 보시고 안 보이는 더 깊은 내면을 보십시오. 근데 그게 본다고 봐집니까? 습관이 안 붙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글로 들이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위반한 쪽에 그래도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바뀐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위반하고 바뀌는 게 많은 거를 아시지만,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이왕이면 송도에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잘 된다고 선전해야지. 그럼 안 된다고 선전해? 그쵸? 잘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미래형 어쩌고저쩌고 서울까지 20분. 이렇게. 서울까지 서울이 강남이냐 강서냐 경계까지 20분이냐. 그렇지만 서울까지 20분 그러면 사람들은 서울까지 20분에 집착을 하죠. 그러면 또 거기서 속아 넘어가. 아니 이건 무슨 정부가 속이냐 사람을. 누가 속였냐? 서울까지 맞지 않냐? 강서군 서울 아니냐? 라고 하면 그도 그렇네? 이렇게 된다 이게. 자, 정책이 바뀌는 건 많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논밭이었던 김포가 엄청나게 오른 것도 많이 보셨어. 봤죠? 옛날에는 사대문 안쪽만 서울이었습니다. 맞죠? 조선시대만 해도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사대문 안쪽에 사는 사람이 양반, 그 밖은 천민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 서울이라고 불려진 곳, 지금 이 현재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있는 이곳은 옛날로 보면은 완전히 천민들이 살던 동네다. 맞죠? 맞아요. 자, 그렇지만 엄청나게 바뀐 걸 많이 보셨죠? 자, 그런 역사를 쭉 가게 스크린처럼 한번 지나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어떤 흐름을 갖는구나라고 대략 데이터가 좀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서 이러니 저러니 자, 금년 초만 해도요. 부동산의 대출을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임대차 무슨 방안? 선진화 방안이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뻥을 치는 거야 정치인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임대차 선진화 방안 하면서 전월세 과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몇 년 안 된 얘기야. 금년 초 얘기야. 금년 초 얘기. 그랬을 때 신문기사에서 국회의원 누구가 뭐 월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아니네 기네 쓸데없는 탁상 공론을 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또 경매 교육을 받으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집은 한 채도 안 산 사람의 문의가 옵니다. 이런 정치 현상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좀 알려주세요. 꼭 고민은 누가 하죠? 집을 안 산 사람이 고민해. 꼭 그렇습니다. 진짜로. 낙찰도 한번 못 받은 사람이 명도 고민합니다. 사놓고 고민하세요. 차도 없으면서 차 고장 나면 수리비가 든다고 고민해. 똑같다 이게.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는 준비의식이 갖춰져서 이상하게 자기랑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죠. 옛날에 뉴타운이 막 이렇게 벌어질 때는 뉴타운이 서울에 뉴타운 한다라고 오세훈 시장을 찍어뒀던 사람이 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뉴타운을 하게 되면 전세 사는 사람이 좋아요? 집주인이 좋아요? 집주인이 좋지. 근데 왠지 나도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는. 모순과 부조리에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모순과 부조리에 빠진 사람이 돈 번 사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이 가난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드는 이 사례들. 자, 또 보세요. 노무현 말기 때 어떠세요? 대북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좋았죠? 그 북한도 갔다 오고. 자, 그래서 파주 쪽의 부동산 시장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그 당시 뭐 신도시 하면서도 올랐고, 보상된다 그러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건 나왔죠? 그러면서
막 미국발이죠. 미국에서 쇼크를 보니까 한국이 그냥 미국에서는 기침하면 한국에서는 독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약한 나라예요.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사람만 많이 사는 약한 나라죠. 그런데 그때 경기가 쭉 떨어지고 그때 갑자기 총격 사건이 한 번 났죠. 금강산 관광에서 한 번 사건 딱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북 관계가 단절됐죠. 그러자마자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랬는데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보상된다고 하고 수용했으면 돈을 정부가 지출했으면은 그래도 그 거래상 그 돈 가지고 또 나름도 살았겠죠? 근데 4대강으로 돈이 다 가버렸어 또. 맞죠? 그러면서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어요, 파주 쪽에. 보상된다고 하고, 은행에서, 아유, 사장님, 하면서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인데 대출 해줄 테니까 땅 사시라고. 요건 수용됐으니까 대토로 사셔서 농사도 좀 지시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수입차 사고 그 돈 가지고 에쿠스 뒤에 트렁크에 농기구 실어 다니면서 농사 짓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부모가 돈 나온다니까 막 그랬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줘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서는 경매 쳐버리고 폐인이 돼버리고 순식간에.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본 거죠. 어찌됐든. 자, 피해를 본 거는 그 사람 얘기라고 치고 자,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아, 이게 정부의 정책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교훈을 받았어. 그러면 그런 눈으로 누군가가 어떤 이슈가 딱 터져서 이 시장에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라고 딱 누군가 얘기할 때 받는 교훈은 뭡니까? 야, 요거가 혹시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검토를 하지 않고 야 덜컥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것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게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에요. 그 눈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생긴다. 이거. 맞죠? 이렇게 신문에서, 뉴스에서, 어떤 경제 뉴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그러네. 세종시도 엄청나게 막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종시가 뛸 때 이제 돈 투자한 사람 많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또, 많이 빠졌어요. 오른다는 것, 급작스럽게 오른다는 것은 거품이 있다는 거고, 시장이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안정되기 전까지는 거품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초반에 가서 빠진 사람은 좋은데 아니면 완전히 초반에 들어가서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상가격이 싸면은 좋죠. 그죠? 근데 이제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를 사지 말라고 합니다. 선두시장에 가서 방패를 이제 맞지 말라, 칼을. 우리가 전쟁에 나면은 왕은 앞에서 서서 전진합니까? 뒤에 서서 지휘합니까? 뒤에 서서 지휘하죠. 그리고 전진하면 제일 먼저 칼바지들이 앞으로 뛰죠. 사병들이 막 뛰어다녀.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갑니다. 그러면서 막 맞아 죽어. 그러면 뒤에서 이제 장군들이 그때쯤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다들 싸워서 힘 좀 빠질 때 정리 좀 해주고, 요렇게 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때 선두그룹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때가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부동산 경매는 그거보다는 뒤에 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 페이지인가는 하이에나라고 쓴 게 뭐냐면 하이에나 같은 속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하이에나는 자기가 사냥해서 주로 먹습니까? 사자가 음식을 사냥해서 먹고 있을 때 건드려서 뺏어 먹습니까? 후자죠? 사자가 좀 뛰어다니면서 발톱 빠지면서 무릎에 관절 나가면서 잡아놓으면 좀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깨깨깨거리죠? 먹으려고 하면 머리 앞에서만 깨끗거립니까? 등 뒤에서도 깨끗거립니까? 정신산만에 먹다가 체할 정도로 시끄럽게.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애들이 뛰어다녀도 야 체할 때 조용해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가 먹으려고 하면 사방천지에서 깨끗거리니까 먹다 가버리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이에나처럼 사후처리반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상호 처리반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마인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존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눈에 대해서 키우는 걸 능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된다 했다가 안 된다 그렇고 안 된다 했다 되고 뭐 이런 현실들을 많이 아셔야 돼. 제가 용산에 대했다도 써놨는데 용산이 지금 백지화 됐죠? 자 그러면 용산이 백지화 될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다. 삼성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 다 개입돼 있어. 맞죠? 보상한다고 안 나간다고 또 용산에서 사람도 죽었죠? 예. 그랬는데 지금 백지화 돼버렸어. 뭐 하는 짓이냐. 전에 그 어떤 택시기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지인이 있는데 30평짜리 단독주택을 샀대요. 그랬는데 그 30평짜리 단독주택을 살면서 이게 보상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이제 막 몇백에 샀던 거죠. 근데 평당 1,000만 원대부터 매수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기는 버티다가 3천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30평이면 9억이죠. 그러면서 택시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랑 아주 웃으면서 참 우리는 혜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일식집을 차렸대요. 횟집 있죠, 횟집, 동네 횟집. 차리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TV를 보면서 굉장히 정신을 넉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용산 자기 집 옆에 늦게까지 버티던 사람들한테 평당 1억 원의 보상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죠? 자기는 정말 늦게 나와서 평당 1,000짜리보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억이 되니까 자기 생각에 30평이면 30억인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여자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다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배가 꼬지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예요. 우리는 항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세요. 그러는데 그때 1억을 받고 나간 놈은 횡재했지만 1억을 보상 주고 이걸로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아니게 된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돈이란 게 이런 거다. 또 개발이란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충분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로 들어드렸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동산의 미래를 사기 전에는 항상 관찰을 하셔야 된다. 관찰. 그런 걸 하다 보면은요, 늡니다.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 지혜가. 그래도 이러면 정말로 생기냐 그런 지혜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어진 예가 뭐냐면 사기를 1년에 100번 당해보십시오. 그럼 100m 반경으로 사기꾼이 오면 냄새만 맡아도 사기꾼인 줄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몰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지역이 딱 보인다니까요. 저는 송도 신도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요거가 왜 된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서울 사람이 송도라는 그 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다. 굳이 만들려면은 20평대로 소형, 즉 서울시의 비싼 집값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주거촌을 만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송도에 어떻게 했어요? 주로 삐까번쩍하게 지었죠. 그 다음에 대형 평수 지었죠. 분양을 서울하고 똑같이 하거나 비싸게 했어. 그러면 그 돈 있는 놈이 뭐 그렇게 먼 데 가서 꼴차게 가서 자고 오겠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설사 대표 다 해요. 왜? 우리나라는 머리랑 무관하게 돈을 벌기도 하는 시장이 존재하긴 하니까. 거기에 지금 지어놓은 거 가보세요. 그러면 거의 유령 도시처럼 돼 있어요. 안 된다. 그나마 띄우려고 이제 막 머리를 쓰죠. 계속 정권에서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도 하고, 이제 뭐 동계올림픽 평창이 몇 년도죠?
18년도인가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탁,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거기서 KTX를 이제 만들어서 평창까지 가겠다. 근데 그때 평창까지 가겠다는 게 무산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지금 착공했나요?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 해도 그때까지 완공한대. 못합니다. 예. 겨울이니까 눈도 더 많을 시절에 강원도의 길 따라서 많은 선수들 실어 날라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평창 올림픽 때 평창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죠. 그럼 오른 만큼이 상승이 반영되려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유입돼야 되는데 유입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강원도 가서 집을 옮겨서 사시겠어요? 안 살아. 그냥 교통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냥 하루 갔다 놀다 오면 되지. 자,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이렇게 좀 이게 지금 관찰에 대한 힘이죠.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평창 올림픽 모르세요? 야, 거기 땅값 유지하게 오르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러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강호동도 평창에 땅 사서 뭐 이렇게 뭐 기부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안 팔리는 곳에 많이 삽니다. 속아서 사요. 그거가 왜 그런 눈이 생기냐? 이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을 키우는 것은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되고 인간 본연이죠. 나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괜찮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공실이면 어떡하나요? 공실이면 어떡하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 제가 옛날부터 든 생각이 서울 시내에 공실 있나요? 집 공실 없어요. 그지만 경매로 살라고 하고 거기에 무당 깃발 꽂혀 있으면 공실될 것 같죠? 다 사람 들어와.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확신이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죠. 부동산을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멘탈이 약하면은 그게 또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고, 자, 그 다음에, 있죠? 어떻게 키울 것이냐,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바라고 70페이지에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변화를 겪어보라,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용산개발이니 혁신도시니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있는 부자 마인드를 아셔야 된다. 원래 2교시가 경매하고 공매의 설명인데요. 1교시 요게 더 중요하니까 요걸로 이제 2교시를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부자 마인드죠. 이 부자 마인드 뒷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게 투자의 과정표입니다. 그죠? 투자의 과정으로 해서 우리는 우량 물건을 선정을 하고 시세 조사와 분석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을 분석하고 낙찰가를 결정하고 대출받고 명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매를 합니다. 이게 경매 과정표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현장 조사가 어느 타이밍이 있습니까? 네 번째죠. 자,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 갑니까? 현장 가서 시세 조사합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써져 있어요? 시세 조사 한 다음에 현장 가죠. 예, 거기에 별표를 치십시오. 꼭 그것도 이번 어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 나 배운 거는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현장을 많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시세조사 한 다음 간다더라. 이게 고수가 그런다더라.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 그걸 안 배워놓으면은 또 이상한 데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뻘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식은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이상한 현상이 빠진다. 강타자가 되면 공 오는 거 보고 때리면 됐지. 야구의 원리, 야구의 기원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야구 공에 있는 뭐 실밥 개수 이런 거 외운다고 야구 잘하나요? 못하잖아. 야구 선수는 들어온 놈 보고 때리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공에 전달하는 기술만 알면 되는 거죠. 맞죠? 예. 여러분들 흔히 아는 부동산의 어떤 그 편견 중에 하나가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진리라면은 그 말을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는 부동산을 하는 많은 사람도 부자가 되어야 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발품을 덜 팔아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어떤 사람은 땅을 보러 갈 때 한 30번, 40번씩 갔어요 라고 책에 쓰면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한 것처럼 써놓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면 그래 나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땅이 나를 보고 말을 걸 때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왔어? 오늘도 온 거야? 이렇게 오늘은 뭐 보려고?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땅 속에 뭐 버스나 택시나 드라이어처럼 이렇게 무슨 나사의 조립이 뭐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알지. 평면 아닙니까 평면. 뭐 기능이고 구조고가 어디 있어. 그냥 땅이면 땅이지. 땅에서 뭐 문제되는 게 뭐 있어요? 묘나 있는지 쳐다보는 거지. 길에 붙었나 보는 거고. 경사 지은 거 저 봐야 뭐 포프레인 갖다가 돈 주고 밀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으면은 관공서에 전화해서 이거를 그 토지를 이렇게 긁어내도 되는 거냐.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런 인허가에 관한 문제만 물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안 걸리죠. 해당 그 임야가 있는 관공서에 전화해가지고, 여기에다가요, 이게 내가 어떤 구조를 짓고 싶어요. 이런 민원들 여러분들 받으면, 당연히, 여기는요, 어떤 행위까지 되고요, 어떤 행위까지 안 되고 해주죠? 그 말 한마디 듣고 밀면 그만인 것이다, 이게. 그거를 뭘 오래 보고 말고 합니까? 그래서 발품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니까 자주 가지. 한 번 한 거가 쉽고 납득이 되는데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고 기술을 익힐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봅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을 많이 봅니까? 안 되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근데 땅이라는 건 되게 간단 명료한 건데 주택도 그렇고 부동산은 간단 명료합니다. 뭐 엄청나게 들여다볼 게 없어 별로.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중에 정말 아무나가 많잖아요. 그죠?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는 할머니도 부동산 해가지고 10억, 20억 갖고 있고 기부하고 막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 엄청 해서 되느냐? 아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시장이죠.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그죠? 자, 그런 거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판다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고, 발품을 많이 판다라는 전제를 딱 깔고 보면은 우리 동네 장사밖에 안 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의 집이 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부산에 좋은 부동산이 싸게 나와 있다. 경매로 봤어요. 그러면은 부산에 그리고 바로 탁 차 타고 가고 탁 오고 할 시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가서 응찰을 했는데 부산에 관심이 있어서 10개를 봤지만은 10개 중에서 정말로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내 마음에 든 건 한 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10개 중에 한 번, 내가 10번을 갔을 때 한 번 뭔가를 건진다면 그 10번씩 다닐만한 형편 되시죠?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품을 강조한다는 건 뭡니까? 행동에 제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먼 물건에 대해서 내가 터치할 수 없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맨날 가르쳐 놓으면은 뭘 고르냐면 자기 집 앞에 거 고릅니다. 경매할 때. 항상. 습관처럼. 그건 조선시대 때 농사꾼이 하는 짓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를 안 떠나.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식들을 서울로도 유학도 보내지만 요즘에는 해외로도 유학도 보내는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인지는 알면서도 또 다시 선택은 또 옛날 농사꾼 방식을 선택한다. 그게 발품을 판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든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발품 판다라는 뜻에 대한 의미를 해줘요. 그 말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코스로 가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5분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교시는 5분 쉬고 할게요. 30분에.